안녕하세요. 오종혁 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자미상의 영영전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낯선 작품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는 공부,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전소설은 학생들이 어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제 요약하거나 대충 줄거리 파악해서 공부하시면 가면 갈수록 더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학생들 이렇게 지켜보면요, 깊이가 없이 많은 작품을 그냥 줄거리 외우듯이 공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한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요. 문제 풀 때는 나중에 빠른 속도로 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지으셔야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니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이 단어가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고1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습 방법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줄거리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시점은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제는 이제 신분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자,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성과.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네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그렇죠? 애정 소설이 되는 겁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화산군이 나오는데요. 이게 궁녀입니다. 궁녀. 이 영영이가 여자예요.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그러니까 선비와 궁녀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려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전의 아류작인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운영전도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사, 동기, 화산군전, 막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립니다. 영영전이요. 그래서 영영과 김생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해피엔딩을 하기 때문에 영영전이라고 오늘은 공부하는 겁니다. 순행적 구성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 순행이라는 건 시간이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요. 반대말은 역행적 구성이에요. 주인공인 이 영영을 통해서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 즉 폐쇄라는 것은 개방적이지 못하고, 그쵸? 답답하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쵸? 궁녀들의 어떤 아픔이 잘 드러났습니다. 또 영영의 신분은 어때요? 궁녀이기 때문에 김생과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회산군의 궁녀거든요. 김생은 또 어때요? 이러한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아셨죠? 그걸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극복합니다. 이 장애물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아주 기쁜 소설이네요. 그렇죠? 운영전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셨죠?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비판하고요.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개인과 사회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과 당시의 어떤 폐쇄적인 사회와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겨내면서 사랑의 성취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또 한시라든가 우리 이제 작품에는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한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글 등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이 삽입되면서 인물의 심리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시가 나온다던가 삽입 글이 나오면은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 그렇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한번 가겠습니다. 내용 들어가시면요. 전략 부분이 나오는데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줄거리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명나라 효정 때 보세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그렇죠? 김생 이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렇죠? 김생과 영영이 주인공이에요. 김생 선비는 상사동 길가 배경 이런 배경들도요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경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요. 사랑에 빠진다. 사건은 이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자, 막동이 이제 도우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한다. 이 노파는
누가 되는 거죠? 또 역시 도우미가 되겠네요. 이제 영영의 이모입니다. 이모. 아셨죠? 예, 이모. 조카와 이모의 관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물들의 관계가 벌써 두 줄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볼까요? 그날도, 자, 그날이라는 거는 바로 앞에 나왔죠. 그, 바로 앞에 노파에게 어떻습니까? 접근한 그날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복됐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은 노파와 김생이겠죠. 그렇죠? 예,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를 내놓았다. 그리고 매일 할머니를 노파예요, 노파.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정성으로 받아달라고 이제 선물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단 적삼 하나를 할머니에게 김생이 전달한 겁니다. 노파는 뭐라 그래? 김생의 마음 씀씀에 감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근심이 되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이 선물을 받고 좋긴 했지만 뭔가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절을 바로 했대요. 그리고 제가 과부가 돼가지고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련님께서, 자, 도련님은 김생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겁니다. 죽을 일이라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꼭 말을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제야, 그렇죠? 그제서야 김생은, 자, 본색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슬픈 빛.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정서의 추이도 꼭 파악을 하세요. 이렇게 아셨죠? 예. 인물, 주인공 특히, 그쵸? 주인공의 그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이 슬픈 빛을 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하면서 이실직고 하겠죠?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이 낭자는 누구겠어요? 영영이게 되겠죠, 영영. 그쵸? 나이 어린 협기로, 협기라는 건요, 의롭고 호탕한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소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서 이렇게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단어를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만 모르는 단어가 자꾸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이 빠른 독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단어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없어도 맞출 수는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단어를 채우다 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빠른 파악이 되고요, 독서가 더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예. 일순간에 그 문제 푸는 그게 급급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중을 위해서 이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난 힘이 되면서요, 독서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공부 방식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렇죠? 이곳이라는 건 누굽니까? 노파가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다음부터 마음이 취한 듯, 자,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그렇죠?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한다. 그렇죠? 애끓는 괴로움. 자, 이런 거 보세요. 슬프다, 괴롭다. 이러한 정서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상사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아셨죠? 노파는, 자,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걸었다. 그쵸? 아직까지는 이제 영영인 걸 모르는 거죠, 이 노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다. 지핀다는 것도 역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련님께서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영영을 얘기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영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자, 하지만, 이제, 그렇죠? 하지만 뭐가 있냐? 바로 걱정이죠, 걱정. 이 노파의 걱정인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심각해졌죠.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도련님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애는 회산군의 시녀다. 지금 못 만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회산군의 시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녀라는 게 궁녀, 그렇죠? 예, 회산군의 시녀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는. 그러니까 궁중 문 밖이 바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거죠. 궁중 문, 그렇죠? 예,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영과 어떻습니까? 김생이 영영 못 만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이 영영의 의미는
아주 그 뛰어나고 예쁘고 재주가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궁녀들의 이제 폐쇄적인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그쵸? 예, 궁녀의 자유스러운 사랑이 막히고, 그쵸? 평생, 대군을 모시고 시녀처럼 살아야 하는 그 일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때 마침, 부모의 제삿 날이라 제가 회산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습니다. 그죠? 인물들 나오면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영영은 자태가 곱고, 자태라는 건 용모가 아주 곱고 음률도 뛰어나고 그래도 능통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제자 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공에 특히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역시 여기 나오는 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을 삼으려 하신답니다. 다만 그 부인의 투기, 질투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상황입니다. 라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이제 탄식하죠. 이제 김생의 정서가 이제 어떻습니까?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지금은 한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면서 절망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파가 이제 김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 노파가 안타까워하죠. 이제 김생을 보고 그러면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책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라고 하니까 단오가 한 달 남았는데 그때 작은 제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이제 영화를 보내달라고 청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지금 계책을 지금 마련한 거네요. 그래서 김생은 어때요? 이제는 기쁨에 빠졌죠. 이렇게 정서가 지금 바뀌었죠. 탄식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기쁨으로. 그렇죠? 예. 이 할머니 말대로 5월 5일은 천상의 칠석이요. 7월 칠석은 뭡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5월 5일은 바로 인간의 어떤 그 김생과 영영이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김생이 나름대로 그 노파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김생의 노력인 거죠.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노파가 있는 집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끊긴 겁니다. 아셨죠? 이 중략이라는 거는 이 내용을 모르고 다음 장면에 이제 중요한 장면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아마 만난 걸로 지금 기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만났지만 그 그리운 마음은 더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봐서 만남 이후에 또 다른 이별. 결국은 뭐 궁중의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어떻다? 간절한 그리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청조, 우리 그 고전소설의 청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다음 소설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검색을 하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셨죠? 이 청조라는 건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그래서 옛날부터 이 파랑새는 편지나 반가운 사자가 올 때,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소식을 갖고 온 뭐 그런 상황이 올 때 이 청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지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또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다. 그렇죠? 기러기 발에다가 또 편지를 묻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끊어진 검은 고줄은 다시 맬 수가 없다. 비유가 나온 겁니다. 검은 고줄이 끊어지면 다시 맬 수가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쏜 화살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다. 이 파경부조라는 한자성어인데 깨진 거울은 다시 비춰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근심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과 근심으로 이렇게 김생의 정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다. 아주 중요한 한자성어인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이 전전반측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전반측. 그래서 특히 그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에요. 특히 그 상사병 걸렸을 때 나온 한자 성어입니다. 아셨죠? 예. 서술자의 이제 주관적 평가, 즉 주관적 개입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 꼭 중요시하고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서술하는 거죠? 서술자가 서술하는 거잖아요. 서술자가 어떻게 하죠? 작품 안에 내면 상황들을 어떻게 완전히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죠. 주관적으로 작품에 끼어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 대비라든가 이럴 때에도 반드시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다. 이걸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었다. 자리에 누웠다. 상사병 걸린 거죠. 그렇게 두어 달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죽게 생겼네요. 그렇죠? 마침 김생의 친구가 이제 도우미가 나타나네요. 짠하고 이정자라는 남자 친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병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상해했죠. 갑자기 왜 병에 걸렸을까 이 젊은 아이가 하면서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 놀란 거죠. 뭔가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대사입니다. 자네 병은 곧 나을 걸세. 아주 그 확정을 짓면서 단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군 부인은 내게 고모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네요. 이 정자라는 남자아이가요. 그분은 의리도 있고 인정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또 부인이 소천은 이제 남편을 잃은 남편이라는 얘기. 남편을 잃은 후부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네요. 그러면서 가산과 재산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사했다. 희사라는 건 이제 기부한다는 얘기고요. 보시는 헌금을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보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적인 그런 도우미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예, 정자는 친구에게 이제 병문안 왔죠. 그러면서 따뜻한 말로 지금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한 게 아니라 해결 방식까지도 제시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네요. 네, 그렇죠? 예. 김생은 뜻밖의 그렇죠? 너무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너무 기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보네요. 그렇죠? 두 번째 기쁨이죠.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서 정자의 손이 으스러 저라 꽉 잡아. 너무나 기쁜 거죠. 그 기쁜 모습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생은 신신부탁. 자, 신신부탁 모의고사 다른 학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셨죠? 예, 그래서 고인가요? 예, 이게 한자성어가 나왔거든요. 신신당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한자성어가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하시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자성어를 알면요.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꼭 어렵지 않으니까요.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까지 했네요, 친구한테. 그렇죠? 얼마나 기쁘면 이러겠습니까?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다. 이 부인은 누구겠어요? 해상군 부인이겠죠, 그렇죠? 예. 얼마 전 자원급제, 그러니까 이제 김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원급제한 사람이었네요.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낙말을 했었네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을 이제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이제 만남의 계기가 바로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 회상군 부인이 시비, 이 여자 종이거든요. 여자 종. 계집종에게 명령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가 영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김생과 이 영영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된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친구 김모라 하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김생이라는 얘기죠. 그는 제기라는 건 재주가 있는 기질, 재주와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주가 있고 기질이 넘친다 이거예요. 범인,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을 지나고 뛰어났다는 게 지났다는 얘기는요. 평범한 사람이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풍도라는 건 풍채도 좋고 태도도 속되지 않는다, 저속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도 있다라는 얘기죠. 장차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 칭찬.
근데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서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 지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의 그 상사병에 걸린 그 내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녁으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아주 그 파리해진다는 건 그냥 야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다. 그렇죠?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이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영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김생에게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영영을 김생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고요. 또 고모에게 친구도 소개하는 그런 아주 착한 친구가 되겠네요. 이정자라는 친구가요. 부인은 듣고 나서 자 회산군 부인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어찌 영영을 아껴서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역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인정이 많다란 말이 그대로 적중을 했네요. 우리 그렇죠? 예. 부인은 곧바로 그것도 이제 곧바로 그랬네요.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렇죠. 차일피일 미루다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곧바로 해주셔가지고 예, 아주 그 기쁨이 되겠네요. 나왔네요. 기쁨이 그렇죠? 그래야 꿈에 그리던 사람이 만났으니 기쁘겠죠. 그래서 김생은 기운을 바로 차려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수일 후에는 일어나 예, 이제 병이 나았네요. 그렇죠? 예, 이로부터 어때요? 김생은 공명이라는 거냐? 이것도 이제 고전 소설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그냥 공명이란 말이 공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벼슬길 이겁니다. 원래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명예가 바로 부귀공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벼슬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양하고 자 사양했어요. 영영과 함께 어때요? 평생해로 100년해로죠. 100년해로. 그러니까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면서 함께 늙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해로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성취했죠.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글의 원작은 운영전이라고 했죠. 우리 운영전. 예, 여기서도 궁녀와 선비와의 사랑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제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 그러니까 이 작품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거나 공부를 해주시면 상당히 깊이 있게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전소설 영영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다른 작품, 다른 공부에 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